얼굴 쿼터 뷰라는 것은 사각, 예를 들어서 뭐 상하에다가 약 45도, 45도 정도 각도를 두고 측면, 정측면도 아니고 정정면도 아니고 그 사이각 정도 보는 거를 쿼터 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놈이 상하 앵글까지 더해지면 좀 복잡해지죠.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 제일 어려워하는 각도가 이런 각도들입니다, 여러분이. 그런데 대체로 그 얼굴 그림 가르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얼굴을 49개 방향, 즉 가로로 7개, 여기 중앙에서부터 좌우로, 그 다음에 세로로 7개, 그렇게 해서 7 곱하기 7, 49개의 각도를 그려오라, 뭐 이렇게 과제를 내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, 모 대학에서. 그런데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.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림을 외우면 그릴 수는 있게 될 겁니다. 뭐 일반적으로 만화가 애니메이션,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만 배워도 충분히 작화가 가능해집니다. 그런데 제 수업의 목표는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체적인 사고하고 이 입체적인 사고를 원근법으로 적용하는 겁니다. 입체적인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원근법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창작, 다시 말씀드려서 만들어서 그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각도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이것이 왜 중요해지느냐, 게임이든 CG든 또는 뭐 제품 디자인이든 입체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는 창작 과정에는 이게 반드시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. 왜 그러냐, 창작이라는 건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. 그죠? 기획자나 디자이너도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려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의 용도가 없는 것을 갖다 놓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건지를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, 저 각도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, 그런 걸 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. 그게 이 컨셉 아트의 용도입니다. 물론 최종적으로 그게 다 확정이 되면은 마지막에 뭐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을 걸기도 하고, 마카 렌더링 얘기하는 거죠. CG 렌더링이 아니라 그 컨셉 아트, CG나 게임용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결과물로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단면도를 그리기도 하는데, 문제는 그게 디자인이 나오기 전까지 개념 단계에서 이 아이디어가, 이 디자인이 과연 그렇게 보일 것인가 라고 그려보는 거예요. 스케치도 해보고 또 좀 더 앵글을 바꿔서 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그 과정이 디자인 개발 과정이고 컨셉 아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이 용도를 모르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만 갖다 놓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름이 컨셉 아트인 겁니다. 컨셉, 뭐 쉽게 통상적으로 이해되기는 생각,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, 쓰죠. 생각이에요. 생각만 있고 아직은 그림으로 안 나온 것들이에요. 그게 그림으로 나왔을 때 어떨 것인가 그려보자 이거예요.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번 그려봐 주세요. 그거는 여러분이 없는 걸 그리기 때문에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각도,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떨까, 이런 형태는 어떨까, 과연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나 라고 얘기했을 때 원리를 모르고 또 만들어서 그릴 줄 모르면은 거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외운 것만 갖다 그려놓는 거지. 저는 요 각도만 그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죠. 그죠? 내가 필요한 각도는 뭐 좀 더 올려다 보면은 여기 모양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저는 그 각도는 안 그리고요, 요 각도만 원래 그립니다,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
그게 외운 그림이 한계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예제들을 통해서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, 공간 지각 능력 플러스 사고를 통해서 원근법을 적용 해가지고 입체적인 사고라는 게 원근법을 적용하는 겁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원리를 터득 하시는 겁니다. 물론 원리는 간단해요. 아주 간단한데 이때까지 우리가 원근법을 배워왔고 그 원근법을 이제 얼굴이나 또는 인체에 적용하는 겁니다. 그 원리는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. 그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얼굴 비례도 배웠고 얼굴 정면 측면 다 검토를 했으니까 이제 쿼터 뷰에서 이놈을 이제 원근법을 적용하는 것을 훈련을 할 텐데 이거 다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원리를 터득하는 데는 몇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요놈은 1번, 그 다음에 요거 2번, 요거는 3번, 요놈 4번 요렇게 그려볼 겁니다. 요거를 선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일단 형태가 좀 구체적이고 명료한 것들이 좋겠고 눈알이 안 보이는 것들 조금 어렵죠. 그 다음에 연습해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3번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아래로 보거나 위로 보고 있지 않아요. 바라보는 앵글이 그런 경우.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턱이 밑으로 떨어져 나와 있죠. 요거는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머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대체로 턱은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. 요거 머리 해골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겠죠. 요놈은 관절이 여기 딱 양쪽에 턱 관절이 박혀 있어서 회전 운동을 하죠. 요건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아무튼 4번까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. 1번과 2번은 대표적인 상하 앵글입니다. 상하 앵글로 봤을 때 이 그림 중에서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놈 2개를 골랐습니다. 그러면 1번을 기준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더 해볼까 합니다. 각 얼굴 하나마다 그림을 2번씩 그릴 겁니다. 하나는 요 각도로 그릴 거고 그 다음 하나는 요거를 반대편으로 그릴 거예요. 요거대로 그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놈을 요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박스를 하나 만드실 거예요. 요거를 예를 들면은 얘가 공중에 떠 있는 박스죠. 이렇게 수평선이 한 여기쯤 있다고 보면은 대략 일단 그려놓으면 이해가 빠르니까 이렇게 소실점이 여기쯤 있다고 보고 요놈은 저쪽에 있다고 보아서 이렇게 대략 그려 들어가면 위에 소실점이 생기겠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미 원근법에 설명한 거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돌아갈 거고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그려 들어갈 겁니다. 일단 대략 제가 그려볼게요.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그려 들어갈 건데 귀가 이렇게 나오고 귀가 위치가 이 정도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얼굴 그려 들어갈 건데 요는 이 박스가 여러분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. 스케일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공중에 떠다니는 박스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을 했고 원근법은 당연히 설명을 했죠.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박스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